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듯한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젊은 선비가 자기 몸집보다 큰 지게를 짊어진 채 산길을 위태롭게 기어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귀한 도련님이 짊어진 지게 위에는 구역질이 날 만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쏨똥과 인분이 가득합니다. 비에 섞인 똥물이 도련님의 하얀 목덜미를 타고 흐르지만 그는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도련님, 살고 싶으면 당장 지시오. 소리내면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아쇼. 평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머슴 덕구가 도련님의 멱살을 잡고 서슬 퍼런 눈으로 윽박지릅니다. 대대손손 정승판서를 배출한 가문의 외아들이 왜 이 천하디천한 똥물을 뒤집어 쓴 채 비바람 속을 헤매게 된 것일까요? 이 오물 속에 대체 어떤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머슴은 도련님에게 이토록 모진 짓을 하는 것일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처럼 달밤에 듣기 좋은 야담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땅에서 대대손손 덕망 높기로 이름난 이판서 댁에 갑작스러운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고 곧게 살아온 이판서 대감에게 영모라는 해괴한 죄명이 씌어진 것입니다. 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대감님의 호통도 잠시, 관군들의 칼날은 사정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 판서 대감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덫이며 오늘 밤 우리 가문은 씨가 마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긴박한 순간 대감님은 평소 가장 신뢰하던 머슴 덕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금비녀와 품속에 간직하던 서찰 하나를 쥐어주며 아들 이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구야, 현이를 부탁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가서 그분을 찾아가거라. 덕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평소 입이 무겁고 행동이 굼떠 다른 종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지만 대감님만은 그의 남다른 속내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덕구는 겁에 질려 사들사들 떨고 있는 이현을 등에 업고 뒷담장을 넘어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평생을 자라온 정답던 집이 붉은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거리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산으로 도망친 놈들을 잡아라! 놓치면 내 놈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귓전을 때렸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두 사람이 어느 농가 뒤편 무너진 외양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현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만 있는데 덕구는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근 농가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덕구가 질질 끌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밭에 뿌릴 거름이 가득 담긴 지게였습니다. 거기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시커먼 똥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도련님, 옷을 벗으시지요. 덕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현은 제 귀를 의심하며 반문했습니다. 무엇이라? 지금 이 상황에 옷은 왜? 말대꾸할 시간 없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당장 그 비단 옷을 벗고 이 똥지게를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현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라 배웠거네 천한 똥지게라니요. 하지만 덕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관군들의 거친 발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처럼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이현은 울음을 삼키며 비단 도포를 벗어 던졌습니다. 덕구는 거침없이 지게 속의 오물을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이현의 얼굴과 몸에 쳐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도련님의 등에 그 무거운 똥지게를 얹어주었지요. 자, 이제부터 도련님은 제 아비입니다.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저 허리를 굽히고 땅만 보며 걸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귀하게만 자란 도련님과 속을 알 수 없는 머슴, 두 사람의 기막힌 동행은 그렇게 비 내리는 산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흙탕길을 걷는 도련님 이현의 발걸음이 자꾸만 뒤로 처졌습니다. 등에 짊어진 똥지게는 시간이 갈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코를 찌르는 악취에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멈춰라! 이 야밤에 어디를 가는 놈들이냐? 횃불을 든 코교 대여섯 명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내 목숨이 다하는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앞서가던 덕구가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려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불쌍한 아베가 노망이 나서는 이 한밤중에 이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요. 덕구는 이현을 가리키며 마치 정신 나간 노인을 모시는 아들인 양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포교 하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칼끝으로 이현이 짊어진 지게를 툭 건드리자 출렁이던 시커먼 똥물이 포교의 신발 위로 튀었습니다. 으악! 이 더러운 놈이 보자 하니까! 야 이놈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대체 뭐냐? 포교는 코를 부여잡고 뒤로 서너 걸음 물러섰습니다. 덕구는 더욱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지요. 죄송합니다요, 나으리. 아베가 이걸 지고 들판에 뿌려야만 잠을 자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이 비오는 밤중에 끌려 나왔구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포교들은 똥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땅만 보고 서 있는 이현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었을 때는 그렇게나 위험 있던 도련님이었건만 지금은 그저 냄새나고 추레한 미치광이 노인네로 보일 뿐이었지요. 에이, 재수없게 저런 미친놈이랑 엮였다간 부정타겠다. 어서 꺼져라. 다시 눈에 띄면 그땐 지게째로 묻어버릴 줄 알아. 포교들의 발길질을 피해 두 사람은 서둘러 고갯마루를 넘었습니다. 관군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이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지게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게 내리지 마십시오. 의심의 그림자, 덕구의 행방. 이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구해주었다지만 엄연히 주인과 종의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덕구 내 이놈, 관군도 사라졌는데 언제까지 나를 이 오물 속에 가둬둘 셈이냐? 아버님께서 분명 북쪽 만주 땅에 김서방을 찾아가라 하셨거늘 너는 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냐? 이현의 물음에 덕구는 대답 대신 묵묵히 어둠 속을 응시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덕구가 이현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거대한 기와집이 질비한 마을 어귀였습니다. 이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영무로 몰아넣은 장본인 김판규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덕구야, 설마 나를 저 간신배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냐? 내가 정녕 목숨이 아까워 주인을 배신하는 게냐? 이현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똥지게를 내팽개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덕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대감님께서 왜 하필 저에게 도련님을 맡기셨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대감님이 믿으라 하신 김서방은 이미 사흘 전에 관군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이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구원자가 이미 죽었다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이냐? 설마 정말 저 원수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냐? 덕구는 김판교의 별장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등불을 가리키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그리고 도련님, 아까부터 그 지게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지요?
덕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히 오물만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똥지개 속에 이현이 상상도 못할 무언가가 들어있음을 암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구의 말에 이현은 등 뒤의 지게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저 무겁고 더러운 짐이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느껴보니 똥물 아래에 딱딱하고 묵직한 괴짝 같은 것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덕구는 이현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김판교의 별장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련님, 지금부터는 숨소리조차 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들키면 대감님의 유지는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이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집 담장 밑에서 똥물을 뒤집어 쓴 채 숨어 있다니요. 담장 너머에서는 술판이 벌어졌는지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사악한 김판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이 판서, 그 고지식한 영감탱이. 지금쯤은 산속에서 짐승밥이 되었겠지? 그가 가진 비자금 장부만 선에 넣으면 이제 이 나라 조정은 내 손바닥 아니다. 김판교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이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자의 목을 치고 싶었지만 덕구가 강한 힘으로 이현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혔습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작은 송곳 하나를 꺼내더니 별장 창고의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이현의 등에 있던 똥지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더러운 오물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덕구야,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게냐? 이현이 경악하며 묻자 덕구는 지게 바닥에서 가죽으로 겹겹이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똥물에 젖지 않도록 밀랍을 칠해 봉해둔 상자였습니다. 이것이 김판교가 그토록 찾던 장부입니까? 장부뿐만이 아닙니다. 대감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맡기신 것은 김판교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비리의 증거와 임금님께 올릴 혈서입니다. 이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가문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이 머슴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아까부터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 웬 고약한 똥내가 이리 진동을 해? 별장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이 냄새를 맡고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몸을 숨길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덕구의 눈빛이 급박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련님,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덕구는 옆에 있던 거대한 곡물 가마니 뒤로 상자를 숨기더니 갑자기 이현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똥지개를 거꾸로 엎어버렸습니다. 지독한 오물이 이현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현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덕구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창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여길 들어왔어? 서슬퍼런 칼날을 든 무사들이 창고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똥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굴러다니는 추한 사내와 그 곁에서 당황한 듯 서 있는 머슴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미친 아베가 장날에 팔 거름을 여기까지 들고 와서는 그만 지게를 엎어버렸지 뭡니까요? 덕구는 다시 한번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사들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 더러워 죽겠네. 야, 당장 이 인간들 끌어내! 귀한 별장에 똥칠을 해놓다니 내일 아침에 김대감님이 아시면 내 놈들 목은 10개라도 부족할 거다. 무사들의 구박을 받으며 창고 밖으로 끌려나가는 찰나 덕구는 은밀하게 아까 숨겨둔 상자를 품속으로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김판교의 부하 중 하나가 예리한 눈빛으로 덕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거기 멈춰라. 그 품속에 있는 건 뭐냐? 심장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깐, 거기 멈춰라. 그 품속에 있는 건 뭐냐?
무사의 낮은 목소리가 창고마당에 깔렸습니다. 덕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등 뒤에서 이현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똥물 섞인 빗물을 입안으로 삼키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무사는 천천히 덕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칼자루를 꽉 쥐고 있었지요. 내 눈은 못 속인다. 아까부터 거동이 수상하더니 품속에 감춘 것이 무엇인지 당장 꺼내놓지 못할까? 덕구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품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사의 칼날이 반쯤 뽑혀나와 번뜩이는 순간 덕구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건 안 됩니다요. 이건 제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요. 덕구가 품에서 꺼낸 것은 오물에 절어 형체를 알 수 없는 헝겊덩어리였습니다. 무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칼끝으로 그 헝겊을 툭 쳤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반쯤 먹다 남은 딱딱한 개떡 한 조각과 때 묻은 엽전 몇 푼이었습니다. 나으리, 우리 아베가 노망이 나서 똥짐을 져도 이 아들놈 굶지 말라고 챙겨준 것입니다요. 이것마저 빼앗으시면 저희 부자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습니다요. 덕구의 처절한 연기에 무사는 혀를 찼습니다. 칼끝에 묻은 똥물을 털어내며 무사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재수없게 시리. 거지 발사개 같은 놈들 때문에 칼만 더럽혔구나. 당장 내쫓아라. 저 미친 노인네랑 같이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기 전에. 무사들의 발길질에 채이며 덕구와 이현은 별장 뒷문 밖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덕구는 매맞은 자리를 만질 새도 없이 이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부터는 다른 박질입니다. 이현은 온몸이 멍들고 오물범벅이 되어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품속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까 무사에게 보여준 개떡 뭉치는 미끼였을 뿐 진짜 상자는 여전히 덕구의 바지춤 깊숙한 곳에 끈으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덕구야, 너는 대체 어찌 이리 치밀한 것이냐? 덕구는 대답 대신 이현의 등에 다시 똥지게를 얹어 주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무겁고 더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현은 이제 군소리 없이 지게를 짊어지었습니다. 이 천한 냄새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돌고 돌아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판서 대감이 미리 손을 써둔 호위무사들과 유배지에서 몰래 빠져나온 동지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취를 풍기며 들어서는 이현의 모습에 모두가 코를 막고 경계했지만 덕구가 상자를 열어 혈서와 장부를 꺼내 보이자 모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이현은 그제야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어깨에는 지게끈에 쓸린 피멍이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똥물이 검게 배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런 도련님의 손을 조용히 닦아주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향기로운 꽃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이 더러운 오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이지요. 이제 가문의 원수를 갚을 시간이 왔습니다. 이현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똥짐을 지며 벼려진 칼날처럼 그의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양 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판서의 아들 이현이 꾀죄죄한 거렁뱅이 물골로 대궐 앞 신문고를 두드린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똥독이 올라 벌겋게 부어오른 팔과 오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서찰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감마마, 이판서의 아들 이현이 가문의 명예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왔나이다. 김판교와 그 일당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똥지게를 지고 지나갔던 그 천한 미치광이가 설마 이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덕구가 목숨 걸고 지켜낸 장부와 혈서에는 김판교가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고 적국과 내통한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영무의 누명은 벗겨졌고 김판교 일당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이판서의 가문은 다시금 델궐 같은 기와집을 되찾았고 이현은 아버지를 이어 조정의 핵심 관직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현이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중신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해마다 아버님의 제삿날이 되면 화려한 가마를 뒤로 하고 홀로 어느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문을 살리고 조용히 눈을 감은 머슴 덕구의 묘였습니다. 이현은 비단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수 묘 주위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향기로운 술 대신 투박한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그 옛날 덕구가 무사들 앞에서 연기하며 내밀었던 것과 똑같은 딱딱한 개떡 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덕구야, 네가 지게 했던 그 똥짐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게다. 이현은 무덤가에 앉아 지독한 악취 속에 생사를 넘나들던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남들은 천하다 비웃고 더럽다 피했던 그 오물이 사실은 자신을 지켜준 가장 따뜻한 갑옷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단 옷을 입으면 귀한 줄 알고 똥물을 뒤집었으면 천한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겉으로 풍기는 향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오물 속으로 뛰어드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똥짐을 대신 지어줄 혹은 기꺼이 함께 지어줄 소중한 사람이 계시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조용한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